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 좀 배워봤는데, 아, 일단은 상속을 활용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게 열어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문제에서 설명을 약간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좀 여러 개가 열렸어요. 꽤나 많이 열렸는데, 자, 이거 하나, 1, 오리 시뮬레이션 만들기 1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상황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 상황 가정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이제 뭐 게임 개발 회사에 들어왔고 사수가 한 명 있는데 조언을 해준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써있는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시켜본 다음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방금 전 상황이 해결되어 있는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차곡차곡 쌓여나갈 거고요.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 내용을 해결한 상황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때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왜 그렇게 해결을 했는지 판단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고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얘는 그냥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복잡한 상속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고 이 방법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오케이.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뺄게요. 이거 빼고 자, 이 8번 문제 다음에 로보도리가 작동하게 해달라고 한 이 문제를 이제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복잡한 상속을 사용해서 풀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점이 안 좋은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차분히 진행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거고 초반 부분은 사실 뭐 고민할 게 딱히 없는 쉬운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해라. 지금 보시면은 메인 메서드 코드 안쪽에 오리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있고요. 그 인스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변수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당 리모컨을 눌러서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고요. 자, 이걸 하려면 일단 당연히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안쪽에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이 메서드는 인스턴스가 있는 상태로 호출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스태틱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출력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 출력문 하나 만들어서 이 안쪽에다가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1번 문제였고 자, 2번 자, 이번에는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처리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둥오리와 흰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해라. 오리 종류를 좀 추가시킨 거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일단은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청둥오리, 흰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둘 다 따로 별도로 가지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 자, 또 다음으로 가면 돼요. 3번에서 아마 현재 이 상태에 대한 태클을 좀 걸 텐데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역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날다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중복이 되고 있다. 똑같은 메서드가 계속 다른 클래스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 이제 상속의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흰오리라고 하는 녀석과 청동오리라고 하는 이 녀석의 오리를 상속받게 한다면 이제 이 녀석들은 메서드를 가지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물려받았으니까.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상속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고무오리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고 날개 하래요. 얘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이거 체크 안 했네요. 이렇게 상속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려면 흰오리 A, ESP 따져봐야죠. 흰오리는 오리다.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청둥오리도 마찬가지 ASP 따져서 청둥오리는 오리다. 이것도 문제가 없겠죠? 상속을 쓰는데 제한이 딱히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고무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낼 건데 해당 클래스도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져야 되니까 오리를 상속받게 해서 날다 실행시켜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면 됩니다. 5번. 자, 5번의 경우에는 이제 회의를 했는데 고무오리가 하늘을 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고무오리는 하늘을 날 수 없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출력의 결과가 변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고무오리가 오리를 상속받고 있는 이 시점에 오리가 물려주고 있는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을 가진 이 날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러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불러낸다면 얘는 날아야 되니까, 근데 고무오리는 날 수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 줘야겠죠.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내면 이 메서드는 새로 만들어진 메서드가 아니라 부모 오리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 날다라는, 물려주고 있는 이 날다라는 메서드를 그대로 불러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 끼운 오버라이딩의 개념으로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상속을 받지 않고 메서드를 따로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효율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겠죠. 생긴 거는 사실 별도의 메서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익스텐즈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버라이딩을 했던 이 자리에는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남아주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6번. 여기는 제거해 주도록 하고, 이거 재정의하는 거 설명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고무오리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고무토오리를 추가하고 날개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 고무토오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또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고무토오리 클래스를 만들어냈고요. 얘도 오리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무토오리도 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고무토오리도 오리를 상속받고 있으니 날다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얘가 가져다가 오버라이딩 한 거죠, 이거. 지금 여기도 오버라이딩, 여기도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여기서 어떤 게 좀 거슬리세요? 이 상황. 둘 다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오버라이딩을 한 결과가 어때요? 같죠? 그럼 사실상 이 오버라이딩을 하는 작업이 중복된 거 아닌가요? 그쵸? 물론 메서드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날다 하나예요. 그걸 불러다가 오버라이딩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서드가 추가됐다라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새로운 메서드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데,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결국 코드의 중복이지 않느냐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말을 해줄 겁니다. 고무오리 계열에서 날다 메서드의 중복을 제거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상황, 고무오리와 고무토오리는 둘 다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었는데
이 오버라이딩 하는 과정에서의 중복을 제거를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무오리, 얘는 오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고무오리는 오리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어서죠. 고무투오리도 마찬가지. 오리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고무투오리는 오리다 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보다 조금 상위 개념이라고 느껴지면 상속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 흰오리, 청둥오리, 고무오리 이 녀석들은 결국 다 오리죠. 그러니까 오리의 상속을 받는 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해봤던 거 동물과 사람, 사람보다 동물의 범주가 크죠. 사람은 동물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함 관계가 말이 돼야 A/B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고무초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죠. 이게 오리 클래스라고 해보고요. 여기가 고무오리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리, 고무오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무2오리를 만들어낸 상태인데 이렇게. 자, 오리한테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무오리는 이 날다라는 메서드를 가져다가 오버라이딩 했죠. 그래서 본인만의 색깔을 입힌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색깔을 이렇게 오버라이딩 했다.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거를 불러다가 쓰는 건 맞지만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상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원래 같으면 오리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동일하게 해줬어야 돼요. 고무토리가. 근데 이게 중복이 됐으니 이거 중복을 제거를 해달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에 했던 모습이 이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리 클래스에 있던 날다라는 메서드를 이 메서드는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한 이 메서드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이니까 그냥 불러다가 내용만 바꿔 끼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용을 바꿔 끼운 이 녀석을 누굴 상속시켜줘요 지금? 고무토오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무토오리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그냥 받게 된다. 왜냐면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변수, 메서드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고무투오리는 고무오리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 보이죠? 그러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는 원하는 대로 잘 나올 거예요. 고무투오리도 날 수 없어요가 잘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 같이 또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바에서 다중 상속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속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오리 계열의 중복을 제거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보니까 모든 오리 계열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가 오리여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해당 상황 고무오리는 오리한테 상속을 받고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에게 상속을 받는 이 상황을 복잡한 상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까지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상속의 개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념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둘 다 오리를 상속받으면 둘 다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은 상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중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익스텐즈라고 하는 예하버 뒤에 실제로 부모 클래스가 될 수 있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를 적어봤자 안 돼요. 이건 컴마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자바에 존재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우리는 클래스들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요.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C라는 클래스에게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D라고 하는 클래스가 B한테도 상속을 받고 C한테도 상속을 받는다. 지금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이러면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형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양이 실제로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자바가 불가능한 문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속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부터 우리가 배웠죠. 상속은 뭐 물려주는 거, 보통 재산을 물려주는 거, 재산은 이제 자바 쪽에서는 변수와 메서드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현실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자식이 여러 부모를 가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 물론 억지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고 다를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어 오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이제 부모라고 하는 이 명칭에 가장 가장 밀접한 그 근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이 가장 메인 부모가 되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 명이 나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도 똑같습니다. 여러 부모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자바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할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익스텐즈 이거는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상속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임플리먼트라고 하는 이런 예약어를 사용하는 상속의 개념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구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상속이랑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상속이랑 매한 가지긴 해요. 어쨌든 이러한 개념도 있어서 저 임플리먼트 구현이라는 뜻을 가진 임플리먼트라는 예약어를 쓸 때는 실제로 다중상속 같은 느낌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한지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자바 상속이 왜 다중이 안 되는지 이게 왜 안 되는지 먼저 볼게요. 자, 고무토오리가 오리를 상속받고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 클래스한테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죠. 고무오리 클래스한테도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실제로 만들어져 있다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결과가 다른 그 메서드를.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둘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고무토 오리 안에는 얘도 있는 거고 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바 입장에서 날다 메서드 실행하면 누구 해야 돼요? 알 수 없겠죠. 이래서 익스텐즈 상속이라는 상황에서 다중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이야 이제 뭐 물려받은 상황이니까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니까 뭐가 됐든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속관계가 얽혀있지 않아도 똑같은 얘기예요.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이제 진짜로 방금 전 상황이 확실해지겠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자바에서 가중상속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면요. 자, 일단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있어야 돼요. 오버라이딩을 하긴 할 거예요. 오버라이딩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오버라이딩을 안 해놓고 부모가 물려준 거랑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은 없어요. 오버라이딩은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실제로 출력값을 이렇게 넣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출력값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을 여기다가 써주자라고 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뭐 했나요? 날다 메서드, 이 고무투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상속받은 날다 메서드를 재정의하겠다, 오버라이딩 하겠다 라고 해놓은 이 자리에 제가 지금 고무오리 객체를 만들어냈어요. 고무오리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죠.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출력의 결과가 뭐예요? 날 수 없어요. 자, 이겁니다. 이러면 이 오버라이딩 된 이 출력문에 대한 코드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복잡한 상속도 벗어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 방식을 A 해서 B라고 해서 구성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성 방식. 자, A 해서 B. A is B는 A는 B다예요. 근데 A 해서 B는 뭐예요? A는 B를 가지고 있다죠. 지금 보시면 고무투 오리는 고무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안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냈으니까. 그 개념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클래스가 있고 이 해당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내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 이미 객체를 배우는 시점부터 계속 해오던 거죠. 그걸 다른 클래스의 다른 메서드 안쪽에서 진행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상황이 되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녀석을 제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개념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야? 자,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구성 방식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변수, 전역 변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 나중에 배우시게 될 생성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디스, 이거는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눌러서 이 변수에 접근을 했고 거기에 객체 만들어서 연결, 그리고 해당 변수가 그럼 객체 들고 있을 거니까 걔한테 명령.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구성 방식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바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생성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단발성이라도 기능만 잘 되면 되니까 사실 이게 좀 더 부합하겠죠? 굳이 인스턴스 만든 리모컨을 넘겨줄 필요도 없잖아요. 날다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냥 고모리가 가진 날다가 실행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날다라는 메서드는 오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부모가 가진 날다를 불러와서 나는 이렇게 오버라이딩 할 거야. 고무토 오리는 나는 이렇게 오버라이딩 할 거야.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코드 상황에서 날다라는 메서드는 총 1개. 그 1개를 계속 불러내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 이게 8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 건데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 코드를 보면은 소스 코드 중복 아예 없어야 되고요. 이런 출력 결과 문제없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대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청둥오리를 만들어서 날다 수영하다. 얘는 실제로 오리니까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오리. 얘도 실제 오리니까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무오리. 얘는 가짜죠. 진짜 오리가 아니니까 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물에 떠다녀야 돼요.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고무토리 마찬가지. 그 다음 로보도리가 나왔는데, 로보도리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이 녀석은 날 수 있대요. 근데 수영은 못해서 떠다녀야 된대요. 자, 이러한 출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리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날다 수영하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오리는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둘이. 그러면 이 둘은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고 둘 다 문제 없겠죠? 실제 오리니까. 근데 고무오리는 날 수 없어야 되고 물에 둥둥 떠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오버라이딩을 했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를 상속받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해봤던 첫 번째로 마주했던 복잡한 상속이죠. 자, 이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은 로보돌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클래스부터 하나 만들어서 자, 이 녀석은 지금 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떠다녀야 돼요. 그러면 날 수 있어야 되고요. 물에 떠다녀야 돼요. 누구를 상속받아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황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처럼 오리 하나, 고무오리, 그 다음 로보도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리한테는 날다와 수영하다가 있습니다. 자, 고무오리는 일단 오리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서 재정의를 하겠죠? 본인의 입맛대로 살짝 재정의를 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재정의를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이렇게 오리가 있고 고무오리가 있을 때 얘는 지금 로보돌인데 이 녀석이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오리를 상속받으면 날 수 있고 수영하다 수영할 수 있다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로보돌이는 이 녀석을 가져다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날다는 그냥 쓰면 되지만 수영하다는 오버라이딩을 해야겠네요. 물에 떠다녀야 되니까. 그럼 지금 얘랑 오버라이딩 하는 거 중복됐죠. 이거 곤란하다. 그러면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으면 수영 물에 둥둥 떠다니다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근데 날다를 다시 재정해야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로보도리는 과연 누구를 상속받는 게 맞는 상황일까? 이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마지막에 풀어야 될 이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의 코드 중복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스 코드 중복이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오리를 상속을 받든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든 어떤 걸 받아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만족이 안 돼요. 자,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라고 했고 이미 쓰여져 있었고 심지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인데 자,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애초에 고무오리가 오리를 이렇게 상속받고 있었는데 이걸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로보도리가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수영하다만 물에 떠다닙니다로 오버라이딩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무오리에게
로보도리가 상속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고무오리는 이만큼을 그대로 받겠죠. 그리고 나서 뭐만 오버라이딩 하면 돼요? 날다만 오버라이딩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코드로 그대로 옮겨 볼게요. 고무오리가 로보도리를 상속받게 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로보도리는 수영하다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고무오리 클래스는 로보도리를 상속받았으니 둥둥 떠다닙니다가 상속이 되어 들어왔을 거고, 날다라고 하는 녀석만 재정의를 하겠다. 이러고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여기 지금 오리를 상속 안 시켜줬죠? 이건 해야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복잡한 상속을 더 복잡한 상속이 이미 고무올이라고 하는 상속을 받은 이 상태에서 좀 더 지금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예요 지금? A is B 이거 되나요? 지금 고무올이는 로보돌이다. 이거 좀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A-B 테스트 통과 안 되면 쓰시면 안 돼요 했죠 상속. 그리고 클래스들이 구조가 지금 당장은 자바가 뭐라고 안 하니까 쓸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뻗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저 A-B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구조를 마구잡이로 막 쌓다 보면 결과적으로 막 한 이쯤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고 이만큼을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한 예시가 이런 겁니다. A-B 테스트를 무시하고 쓰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무오리, 그러니까 고무토오리를 만들었을 때 오리 클래스가 아니라 고무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게 하는 그 과정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A-B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 상속을 쓸 거면 A-B 테스트가 통과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게 나중에는 점점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상속을 좀 어거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메서드를 따로 중복시키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게 훨씬 낫고요. 근데 메서드의 중복은 사실 상속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금 전에 했죠. 어떻게? 후송 방식을 사용하면 되죠. A 해서 B.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로보도리가 정상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일단 오리를 상속받은 다음에 날다와 수영하다를 만들어는 줘야겠죠. 그래야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동 완성을 사용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받으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붙어요. 이거 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슈퍼점 들어있는 거는 부모 클래스의 날다를 호출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를 그냥 쓸 수 있어요. 써도 돼요. 문제가 없죠. 그럼 얘는 오버라이딩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수영하다는 둥둥 떠다닙니다라는 기능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는 나오겠죠. 자,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굳이 이것까지도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둘 다 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랑 갈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다. 이해되실까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터득했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코드 재사용의 목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재사용을 하더라도 상속은 쓰지 않아야 될 상황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어드렸던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정답 열어드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